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동준입니다. 자, 우리 2026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해설 강의를 담당하게 된 장동준입니다. 자, 이제 우리 공통 과목 1번부터 34번까지 우리가 이제 독서와 문학 해설할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친구들 일단 먼저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자, 총평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우리 친구들 총평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번 시험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분석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2026학년도 6월 모평, 총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세부 영역에 대한 어떤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이번에 본 여러분들이 봤던 2026학년도 6월 모평 같은 경우는 2025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가장 최근 수능보다는 쉬웠어요. 예. 그보다는 쉬웠고 작년 6월 모평보다는 아주 약간 어려운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모평도 쉬웠고요. 사실 올해 모평도 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친구들이 평소보다 잘 봤을 겁니다. 자만하지 마세요. 어쨌든 모의평가나 학력평가나 다 모의고사 가짜 시험입니다. 그래서 실제 본 수능에 앞서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수능 전날까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약점을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쉬운 어떤 그런 모의고사에서 어떤 좋은 결과 나오면 이제 됐다, 이제 국어 정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안 하게 되면은 실제 본 수능에서 성적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잘해야 된다, 자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요, 가장 최근에 봤던 2025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을 반영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킬러 문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어떤 그런 킬러 문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평소에 어떤 그런 꾸준하게 학습을 했던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시험을 잘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3번 보시면 EBS 연계교재 수능 특강에서 50% 이상을 반영해서 지문 체감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계교재를 이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일단 보는 게 중요하다. 이 체감도가 일단 상당히 중요하고, 좀 이따 분석해서 이제 보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어떤 내용들이 연계가 됐기 때문에 일단 EBS만 바라라는 건 아니겠지만 참고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잘 보세요. 언매 화작 유불리가 없기 때문에 메디컬 아니면 화작 선택하세요. 제가 그냥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는 언매와 화작 간의 어떤 그런 유불리 차이가 커가지고 무조건 언매를 선택하는 것이 표점에 유리하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한 3년에서 4년 전에.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계속 지금 보면 2점 아니면 3점이거든요. 보세요. 지금 컷 예상 컷이긴 하지만은 지금 화작이 96, 1컷이. 그 다음에 언매가 93이에요. 3점 차이밖에 안 나요. 다 지금 거의 3점 차이.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면 완벽하게 1, 2점을 다투는 그런 메디컬 쪽, 그죠? 의치 한약수 쪽 빼고는 화작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6월 모평까지 보고서 이제 언매를 할 거냐 화작을 할 거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기 상황에 맞게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영역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영역별로. 독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17개의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1번부터 17번까지 출제가 됐고, 1번부터 3번까지는 독서 이론, 동형 이어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 문법적인 어떤 그런 측면의 지문이 나왔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별 하나짜리였고, 그 다음에 연계가 다 됐죠. 다 어디서 봤던 그런 지문들이죠. 그래서 4번부터 17번까지 다 연계가 됐습니다. 근데 난이도는 별 2개, 별 3개짜리가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비문학에서 기본적으로 별 3개짜리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얘기는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에서 9번까지는 임대차 계약 및 임차인 보호 법률이라고 해서 사회 지문이 나왔는데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이게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현역 학생들에게. 왜? 안 겪어봤잖아. 임대차 계약이랑 임차인 보호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전세 사기와 관련된 어떤 그런 얘기입니다. 전세 사기와 관련된 법률.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느니 못 돌려받느니 뭐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관련된 법률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런 임대차 계약, 임차인 뭐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본 적이 없잖아, 살면서. 고등학생이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접근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내용들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비문학 지문들은 약간 좀 사회생활을 좀 해본 어떤 그런 N수생, 장수생들에게 조금 유리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내용이 어렵지 않아가지고
정답을 내는 데는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 일반적으로 어렵게 나오지만 쉬웠어요. 예, 수소연료 전지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14번에서 17번까지 인문, 플로리드의 정보 철학 나왔지만 역시 다 연계 어디서 다 봤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익숙하실 거예요. 기시감, 예, 다 익숙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제 4개 중에 3개의 지문이 EBS 교재와 연계가 되어서 심리적 부담감이 확 줄었다. 그 다음에 어려운 문항은 없었어요. 킬러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만하지 말라고 했어요. 실제 수능 때는 절대로 이렇게 평이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방심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흐름이면 9월 모평도 어렵지 않게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6월과 9월 모평 해설과 그 다음에 이제 분석 특강까지 다 진행하잖아요. 9월 모평 보세요. 이거보다 약간 어렵거나 아니면 비슷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6월, 9월 때 여러분들 기분 좋고 본 수능 때 힘들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이제 쭉 흐름을 보면. 그래서 안심하지 마라.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문항들을 풀 때 어려웠다면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강좌는 이제 제 강좌 있죠. 예, 수능 기념 완성 장동준의 독서 탄탄대로 자 요거를 이제 들으시면 되고요. 근데 대부분 다 고3이라면 이 강의를 들었을 거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들었던 걸 또 듣지 말고 틀린 내용이 있다면 아마 거의 없겠지만은 틀린 내용이라면 이제 해설 강의를 통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분석 특강도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번엔 문학인데요. 자, 문학도 역시 17개의 문항이 출제됐습니다. 18번에서 34번까지고요. 보면 이제 현대소설, 이범선의 표구된 휴지. 이거는 연계가 안 된 소설이었지만은, 그러니까 비연계 소설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 별 2개야. 그러니까 별 3개짜리가 없었어요. 예, 공통 과목에서. 물론 뒤에 이제 언매 화작 쪽에서도 이제 별 3개짜리가 없죠. 자, 22번에서 26번까지는 갈래복합, 고전시가 동유가 자, 연계죠. 노란색이 연계입니다. 현대수필 하나 이제 묶였고, 그 다음에 고전소설 김진옥전 연계입니다. 다 봤죠. 그 다음에 현대시 같은 경우는 이제 황동규 살국관때 같은 경우는 이제 비연계지만 요건 연계. 신석정의 역사 연계죠. 그래서 이렇게 6개 작품 중에서 3개 작품이 연계됐다. 하나, 둘, 셋.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연계 문항이 쉬우면은 비연계가 어렵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연계와 비연계 문항 난도가 높지 않았어요. 둘 다 다운됐어. 그러니까 비문학도 쉽게 나오고 문학도 쉽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된 어떤 그런 테스트가 안 됐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6월 모평을 출제하신 분들이 좀 약간 겁을 먹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이제 너무 어렵게 냈다가 혹시 또 문매를 맞을까봐 그러니까 난이도 조정에 약간 좀 실패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쉬운 시험이라 역시 방심하지 말 것이라는 얘기를 또 드리고 싶고요. 잘 봤다고 너무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쉬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더 냉정하게 나의 현실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객관적 상황을.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나는또 어렵다고 한다면 이제 문학 추천 강좌는 이제 역시 수능 개념 완성, 예, 장동준의 문학 탄탄대로인데 강남인가 학생들은 대부분 다 들었을 거니까 예, 들었던 거 또 듣지 말고 안 들었던 친구들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화작인데요. 화작도 할 말 없어요. 예. 그래서 11개 문항 출제됐고, 그 다음에 이제 35번, 37번 화법 단독 발표죠. 예. 사이트에서 생물종에 대한 거 쉬웠고요. 38에서 42번 화작 통합인데 비평문, 인증샷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동아리 면접 섞인 건데 뭐 연계지만 뭐 연계 되든 안 되든 뭐 쉬웠죠. 되게 무난했고, 43번에서 45번도 장문 단독, 학생 초고, 미식관광 관련된 거. 그래서 늘 관습적으로 나오는 익숙한 유형을 출제했고, 그래서 역시 화작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문제풀이 실전 경험이 많은 사람이 특히 유리한 영역이다. 그래서 최근에 완강됐죠. 자, 화작 추천 강좌. 자, 장동준의 출제예감 화법과 작문 500제. 자, 이 강좌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하시고, 근데 수강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500제 한번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언매도요. 마찬가지로 11개 문항이 출제되는데, 아, 그래, 제가 별 3개짜리 하나 그냥 원래 2개인데 그냥 별 하나 더 넣었어요. 막판에 고민해가지고. 사실 어려운 건 아니야. 기본 개념이 잘 갖춰져 있으면 이것도 2개야, 2개. 별 2개인데 그냥 별 3개 하나 넣었어요, 그냥. 그래서 먼저 의문변동에 대한 거, 의문변동은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긴 지문, 연계 의미 없어요. 언매는 연계가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개념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긴 지문 2문제. 그 다음에 37번이 보면 이제 피동과 문법 요소 피동과 안긴 문장 용언, 본용언, 보조용언이 다 섞여가지고 약간 합체되는 어떤 그런 이제 문장 분석 문제라서 아주 약간 까다로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해설 강의에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38번은 문장 구조, 전형적인 문제죠. 관형사절, 문장 성분 생략에 대한 거. 연계인데 이것도 연계 사실 의미 없어요. 언매는. 그죠? 그 다음에 39번은 중세국어 목적격 조사, 뻔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40번부터 이제 매체인데 이것도 다 쉬운 문제. 매체는 어렵게 낼 수가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태생적으로 매체라는 과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급 자율활동 계획서랑 누리소통망대와 섞인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보건소 앱 화면과 동아리 학생들의 카팩을 하나 섞여가지고 이제 쉽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그 수능 해설 강의, 작년 2025학년도 수능 해설 제가 했잖아요. 그때 내용이 반영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최근 수능 경향이 반영됐다고 했어요. 언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단순히 개념을 묻는 문제가 안 나와요. 개념은 기본이야. 개념을 전제로 해서 제시된 정보를 활용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약간 문법적 센스, 문법 언어적 센스가 좀 중요해졌다. 단순히 어떤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는. 근데 그 지식은 기본으로 깔고 있으면서 거기서 약간의 더 이 언어적 센스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역시 언매 추천 강좌로 이제 제 강의지만 출제감, 언매 500제 풀면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언어적 센스를 좀 늘리는 게 중요하겠다. 언매에서 이제 어려운 것은 언어적 언어, 매체는 할 게 없고. 그래서 이제 언매를 부득이 선택하셨다면 주로 언매는 메디컬이죠. 메디컬 지원하시는 분들은 언매를 선택하는 건데 어쨌든 잘 정리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2026학년도 6월 모평 영역별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